이제 who가 쓸 수 있는 예문을 하나 적어보죠. 여기다. 그러면 the boy 다음에 who 다음에 I believed, 그 다음에 was honest, 그 다음 마지막으로 deceived me. 동일합니다. 이 경우에도 뭐가 동일한가 하면 the boy, 주어입니다. 그리고 deceived me, 동사고 목적어입니다. 네. So the boy deceived me. 그런데 이때 believe는 아까 했죠. I believe 다음에 that도 올 수 있다고요. So I believe 다음에 여기 dash 빠지고 I believe 그 다음에 that 빠지고 여기는 dash 생략된 겁니다. that 다음에 was, 그러니까 sure가 있었습니다. That the boy was honest. 여기 that the boy was honest. 근데 목적절이니까 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that절 속에 the boy는 주어였었습니다. 바꿨으면 he was honest였었을 거예요. 주격이라 이겁니다. the boy 할 때는 몰라도 주격. 이것을 대신하여 이때는 who가 쓰여야 맞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문장을 보시죠. The boy whom I believed to be honest deceived me. 그 다음에 여기 보시죠. The boy whom I believed was honest deceived me. 이렇게 해야 정식 문장이고 이 문장 구조일 때는 whom이 와야 되고 이 문장 구조일 때는 who가 와야 되고 이것이 표준 영어이며 또 공식 영어입니다. 학식 있는 영어고요. 그러면 또 조금 부가 설명을 하나 해볼게요. 아까 who는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란 말도 돼요. 의문사. 그리고 who는 관계대명사도 돼요. 그때는 바가 아니죠. 왔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로서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니은이 붙는 거죠. 니은? 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다 보니까 뭐 하는 이런 니은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의문사의 예문 들어보겠습니다. 의문사도 who는요. who, whose, whom 의문사 있어요. 의문사 who가 주어가 되면 who 다음에 동사 와요. who help 과거 쓸게요. helped you. 여기서 일단 끝났는데 그 다음에 with 목적어 올 수도 있고 또는 to 다음에 동사 올 수도 있어요. 물론 이 to는 곧잘 생략됩니다. 그래서 who helped you study English? 이렇게 누가가 됩니다. 그런데 소유격을 쓰려면 whose 그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와야 돼요. 그래서 whose father 누구의 아버지 또는 사람 아니어도 돼요. whose book whose father is he? 저분은 누구 아버지세요? whose father, whose 명 잊지 마세요. 소유격 다음에 명, 그 다음에 whom도 올 수 있어요. 그때는 누가가 아닙니다. 누구를 당신은 사랑하세요? whom 질문이니까 do you love? whom do you love? 예. 그렇게 해서 who는 의문사로서 누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가 할 때는 who요, 누구의 할 때는 whose고 누구를 할 때는 whom이 되고 이렇게 해줌으로써 누구는 누구지만 문장에서 역할을 분명히 해주는 겁니다. 한글은 좀 보실까요? 한글은 학생 여기다가 문장에서 이 학생의 위치가 가 그러면 주어지요. 학생의 그 다음에 명사가 오면 되죠. 학생의 책, 학생의 문제. 근데 학생을 또 받침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를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학생 거기다 가 쓰냐, 의 쓰냐, 를 쓰냐 해서 분명한 것처럼
영어도 누구가냐, 누구의냐, 누구를인가를 명백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흔들리게 해볼까요? 학생가 또는 다른 말로 학생이 할 수 있죠. 네, 저 학생이 착하다. 이럴 때 저 학생의 착합니다. 그러면 뜻은 통하겠죠. 외국인이 말할 때. 저 학생의 착합니다. 그러나 틀린 거죠. 또 저 학생을 착합니다. 저 학생을 착해요? 그러나 외국인이 말했다면 이해하겠죠. 그러므로 정식으로 학생이 착하다 해야 되고 또는 내가 영어를 공부한다고 해야 됩니다. 의가 오면 학생의 이름이 영철입니다. 예, 학생가 이름이 꼭 미국인이 이렇게 혀잘른 한국말 하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학생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한글에서는 이것을 조사라고 하죠. 조사, 격조사. 옛날에 저 어릴 때는 한동안 토시라고도 배웠습니다만 요즘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영어에서 첫 단어는 주어예요. 누가 뭐하다, 거의 뭐하다. 단 동사가 앞에 나오면 의문이 돼요. 이렇게 Do you love처럼 의문이 돼요. 의문이. 그런데 주어가 오던가 또는 do you 이렇게 동사가 먼저 오던가 그런데 그리고 목적어는 언제나 뒤에 와요. 그러나 오늘은 예외입니다. 왜? 의문사가 있는 영어는 주어든 목적어든 뭐든 앞에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목적격, 여기 love의 목적, 그를 사랑하다, 그를 대신에 whom이 의문사는 앞에 와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앞에 온 거예요. 그래서 whom do you love? 이게 표준어입니다. 근데 아까 말했지만 영어에서 기본은 언제나 주어가 문장 앞에 옵니다. 주어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who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whom 영어도 그냥 who do you love? 이렇게 일부 말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또 정확한 영어는 아닙니다. 원래는. 물론 지금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Who do you love? 왜? 구어체 영어에서 쓰이고 있으니까. 꽤 자주 쓰이고 있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시험 문제에서는 틀린 용어로 간주된다는 걸 아셔야 되고 또 점자는 그런 문서로 쓸 때는 이렇게 who do you 쓰는 것이 아니라 whom do you 써야 맞는 용어입니다. 그나마 이 경우는 단문이에요. 주어 동사가 하나 있는 단문이란 단순한 구조가 복잡하지 않은 구조니까 그때도 who 대신 whom 써도 뭐 금방 알겠는데 이와 같이 복잡한 관계대명사마저도 이런 것을 이해가 모자라거나 또 워낙 단순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whom을 who 쓰는 경향이 일부 사람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철저하게 영어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단문이기 때문에 발생하던 일이 그나마 주어 자리에 목적이 오니까 좀 회피 현상도 있고 해서 또 뒤에 걸 생각하면서 말해야 되는데 말을 던져놓고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일부 좀 확실치 않은 사람들이 쓰는 것들이 번지게 되고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지녀서 이제 whom do you love가 who라고 구어체 영어 비공식적으로 가끔 쓰이기는 하지만 원칙적이나 아직도 글로 쓰는 표준어에서는 whom이 맞는 것입니다. 그나마 단문의 경우는 좀 이해가 되어도 복문의 경우 이렇게 복잡한 구조에서 그렇게 써버리면 완전 오해가 나죠. 그러니까 훌륭한 영어에서는 그렇게 쓸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 더 맞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썼다 할지라도 잘못 쓴 걸로 오히려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문사의 경우는 좀 용납이 되어도 관계대명사 이 복잡한 구조에서까지 그렇게 한다면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일부 쓴다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또 시험에서 학문적으로 또는 점자는 표준어에서는 관계대명사 whom을 who로 쓰는 것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설명도 몇 년 전까지는 흔치 않았는데 최근 얼마 사이에 이렇게들 한두 사람이 쓰다 보니까 또 뭐
어떤 예문에서 보니까 그렇게 설명하기 시작해서들 따라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찬성하지 않고, 네, 또 여러분이 공식적으로 쓰이는 문장에서 보면 그런 예문들을 발견하기 어렵고, 여기 아까 미국 정부의 주관하에 난 문제, 이것은 미국에 가서 대학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에게 그 공부할 능력이 있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하여 미 정부에서 인증된 기관에서 출제된 문제인데 그 문제의 답이 틀렸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은 그런 정도 이해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아무개 씨가 좋은 질문을 해 주셨고, 저는 제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보너스 강의로 이것을 별도로 마련하였습니다. 글로 쓰려고 하니까 나의 짧은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렇게 녹음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강의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강의라기보다 아무개 씨의 좋은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만 여러 번 반복하세요. 또 듣고 해서 완전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believe, 동사의 패턴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the believe whom I believe to be honest, 잠깐 끊어줘도 좋아요. 주절이 너무 길 때. deceived me, 이 문장과 또 여기서 본 문장 the boy who I believed was honest deceived me, 이 두 개의 구조를 잘 보며 이 believe 동사의 패턴에 따라 대절 속에 주어가 빠졌으면 그럼 주격에 who를 써야 되며, 여기 목적 다음에 아까 to be 오용식에 목적으로 쓰던 the boy가 빠졌으면 whom I believed to be,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누구 이렇게 했는데 관계대명사에도 모양은 같습니다. 단 관계대명사는 누구가 아니라 니은이 붙어요. 왜냐하면 관계대명사는 보통 형용사절이라고 그러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앞에 있는 명사를 언제나 꾸미거든요. 왜 명사를 꾸며요? 빠진 단어가 무엇인가를 표시하려고 명사가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명사를 꾸미기 때문에, 명사를 꾸미니까 형용사의 기본은 니은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었던, 정직하다고 믿었던, 또는 내가 사랑하는, 네, 내가 읽고자 계획하는, 뭐든지 이렇게 단 관계대명사 완만은 선행사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뭐뭐한 것, 니은이 없는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한 답이 되었겠죠? 이 내용이 벌써 26분, 30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딘가 강의로 제가 제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아무개 씨에 대한 답으로서 올려주고, 또 이것을 편집해서 어느 곳에 별도 강의로 마련하겠습니다. 아무개 씨 반대 없겠죠? 아무개 씨 얼굴이 제가 안 봐도 떠오릅니다. 아마 아무개 씨가 여자라면 예쁠 거고, 미안합니다. 이 성적인 문제를 언급해서. 남성이라면 잘생긴 분이고, 그런 것 얘기하지 맙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 분, 그래서 영어에 대한 이해가 깊으신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내용도 자신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저와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들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죠. 네. What do you think about? 회화 공부해 봅시다. What do you think